기차 이미 떠났어요. 김민재. 토트넘 제안 거절. 맨유. 연봉 98억 제시 오른쪽 화살표 김민재. 예스, 말할 준비. 김민재의 나폴리행을 정확히 예측했던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의 다니엘레 롱고 기자가 다가오는 여름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할 것이라 확신했다. 김민재가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공인받았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사무국은 2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2022에서 23시즌 최고의 수비수는 김민재다. 세리에 A 우승자이자 이번 시즌 세리에 A 올 시즌의 팀에 선정된 선수다. 인상적인 데뷔였다. 축하한다. 라고 발표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1,805만 유로, 약 252억 원의 나폴리로 이적해 적응기 없이 바로 이탈리아를 평정했다. 특유의 피지컬과 축구 지능을 활용한 전진 수비와 데인마크, 후방 커버로 나폴리에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안기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다. 개인 성적도 화려했다. 김민재는 9월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상, 10월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이달의 선수상, 유럽 스포츠 미디어, ESM, 이달의 팀 4회 등 반짝이는 성과를 남겼다. 세리에 A도 김민재에게 최고의 수비수를 수여하며 그의 성과를 인정했다. 김민재는 5일 삼프도리아와의 홈경기에서 최고의 수비수를 받으며 기뻐했고, 경기 후에는 스쿠데토를 들고 환호하며 나폴리와 함께 쌓아올린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자축했다. 그럼에도 나폴리는 마냥 기쁘지 않다. 김민재가 맨유와 진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전후로 아레아 나폴리 등 현지 매체들은 김민재가 나폴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삼프도리아전이 김민재의 나폴리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가 있다. 김민재가 맨유와 진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유명 스포츠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나폴리 내부 관계자들은 김민재가 여름에 맨유 선수가 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아웃 때문이다. 김민재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동되는 최소 5천만 유로, 약 699억 원의 방출 조항이 있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이 모든 선수들의 판매 불가 방침을 세웠음에도 김민재의 맨유행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마침내 롱고 기자도 입을 열었다. 그는 5일 칼치오 메르카토를 통해 나폴리의 핵심에게 피할 수 없는 제안이 왔다. 맨유는 에이전트들과의 논의 끝에 시즌당 700만 유로, 약 98억 원의 단연 계약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김민재는 예스 라고 말할 준비를 하며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김민재의 맨유행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롱고 기자는 작년 여름 김민재의 나폴리행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물론 이적 단계에서의 세세한 과정을 모두 설명하며 김민재와 나폴리 관련 소식에 정통하다고 알려진 기자다. 맨유는 김민재 영입에 진심이다. 롱고 기자는 맨유의 구애는 최소 2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수비수 김민재를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6천만 유로, 약 838억 원을 지불할 것이다. 라며 김민재의 미래가 올드 트래포드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폴리는 이미 대체자를 찾았다. 이미 여러 차례 김민재의 후임으로 낙점된 아탈란타의 조르조 스칼비니다. 스칼비니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미 세리에 A를 충분히 경험했고, 발기술과 일관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좋아 나폴리가 믿고 영입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맨유의 마지막 변수는 구단 인수다. 글레이저 가문은 6개월 가까이 맨유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롱고 기자도 김민재의 이적이 진행되는 시점을 새로운 구단주의 임명으로 구단의 상황이 정해질 때 라고 못 박았다. 벤제마, 현실은 인터넷과 달라. 오른쪽 화살표 이틀 뒤 레알과 결별 오른쪽 화살표 하루 뒤 사우디행, 히어 위고. 현실은 인터넷과 다르다. 라던 카림 벤제마는 불과 3일 만에 인터넷의 말대로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확정지었다. 최근 벤제마의 사우디행을 예상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1일
이하 한국 시간, 글로벌 매체, ESPN,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 스페인, 렐레보 등 공신력이 준수한 매체에서 일제히 벤제마는 이번 달 계약이 만료되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사우디 알 이티하드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벤제마였기에 그 충격이 컸다. 벤제마는 2009년 레알에 합류한 이래 매 시즌 발전하는 기량을 보여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가레스 베일과 함께 전설적인 BBC 라인을 결성해 2013에서 14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등 레알을 유럽의 왕좌에 되돌려놓기도 했다. 호날두와 베일이 떠나도 벤제마는 남았다. 특히 2018년 호날두가 떠난 이후로는 레알의 실질적인 공격 에이스로 뛰었고, 지난 시즌에는 34세의 나이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며 라리가 득점왕과 비기어를 차지한 것은 물론 선수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발롱도르에 선정되는 희열도 맛봤다. 이번 시즌에는 다소 주춤했다. 잔부상이 그를 괴롭혔고 득점에서의 꾸준함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바르셀로나와의 코파델레이 4강 2차전에 서해트트릭을 터뜨리는 등 중요한 순간 해결사로 나타나며 자신의 클래스가 여전함을 증명하기도 했다. 유럽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했다. 벤제마 또한 자신이 레알에 남을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그는 2일 스페인, 마르카가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인에게 주는 마르카 레엔타를 수상하며 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나? 나는 레알에 있다. 현실은 그들이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라며 잔류의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이에 마르카 역시 벤제마는 잔류한다. 양측이 오랫동안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벤제마는 레알과 합의한 남은 계약 기간을 이행할 것이다. 라며 벤제마와 레알의 계속되는 동행을 예측했었다. 그러나 벤제마는 떠났다. 레알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주장 벤제마는 레알에서 그의 훌륭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레알은 이미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인 선수에게 감사와 애정을 보여주고 싶다. 라며 결별을 발표했다. 마지막 자축포도 쐈다. 벤제마는 5일 치러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27분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가르며 레알에서의 득점 기록을 354골로 마무리했다. 이제는 사우디로 간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5일 시그니처 문구인 히어 위고와 함께 벤제마는 사우디 알 이티하드의 새로운 선수가 되기 위해 문서의 주요 부분에 서명했다.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며 연장 옵션도 포함됐다. 라고 전했다. 이적은 6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알은 6일 벤제마에게 경의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기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로마노 기자 역시 벤제마는 마드리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사우디로 갈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벤제마는 불과 3일 전 현실은 인터넷과 다르다. 라며 자신의 사우디행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 뒤 레알과의 이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날 사우디행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다. 3. 토트넘. 이번 주 포스테코글루 새 감독 임명, 댄 킬패트릭. 토트넘 후스퍼가 결국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택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댄 킬패트릭은 5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이번 주 포스테코글루를 새 감독으로 임명할 것이다. 토트넘은 감독, 셀틱 양측 모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주 안에 사령탑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다. 토트넘은 지난 3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이별한 이후 마땅한 지도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와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임시 감독을 차례로 맡는 사이 토트넘은 8위로 추락해 다가오는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실패했다. 처음에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었다. 팀에 새로운 색채를 입히는 동시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는 리빌딩에 중점을 둔 토트넘이 찾기에 알맞은 인재였다. 그러나 나겔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방향성에 대해 확신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과의 협상을 중단했다. 최근에도 사실상 거절을 당했다.
지난달 26일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던 아르네 슬롯 감독이 페이노르트와 재계약을 맺으며 토트넘과의 이적 사과를 일단락시켰다. 런던에서 보자는 농담을 남길 정도였음에도 슬롯 감독은 페이노르트와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마음을 바꿔 네덜란드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며 스코틀랜드 절대 강자였던 팀을 더욱 번성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지난 1월 이적한 오형규를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쏠쏠한 결과를 내기도 했다. 우승 경험도 제법 있다. 호주 브리즈번 로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고 호주 대표팀의 유일한 아시안컵 우승을 만들기도 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도 2019년 정상에 올랐다. 셀틱이 아무리 스코틀랜드의 1인자여도 마냥 그의 엄적을 폄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우려는 존재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까지도 빅클럽을 맡은 경험이 전무하다. 현재 57세로 토트넘이 내세웠던 젊고 유망한 감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선임은 확실시되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5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거의 끝나간다. 연장 옵션이 있는 2년 계약을 맺을 것이다. 정식 임명을 위한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 시간 문제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며칠 내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과 협상을 할 것이다. 토트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토트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라며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매우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킬패트릭 기자의 보도는 사실상 쇄기에 가깝다. 토트넘은 이전부터 셀틱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구단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스코틀랜드컵 결승이 끝나는 4일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행에 긍정적이다. 그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의 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개인적인 조건은 형식에 가까울 정도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부임하는 스콧문 토트넘 총책임자의 존재도 주요했다. 킬패트릭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시절부터 알고 지낸 다음 달 토트넘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스콧문 총책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